네, 조국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 사모펀드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뉴스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엇갈리고 상반되는 보도가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분을 좀 스튜디오로 모셔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또 이분은 수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직접 모셨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김종민 의원과 좀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 인터뷰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김종민 의원께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창도 열어놓겠는데요. 샵 8001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김종민 의원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짚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네. 딱 두 가지만 좀 추려서 집중적으로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지금 보도가 상반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그 코링크 그냥 줄여서 코링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코링크와 관련해서 실소유주가 누구냐. 네. 핵심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겨레가 보도했던 내용, 그다음에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내용을 보면 거의 상반됩니다. 네.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익성이 실소유주다라고 하는 설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익성의 부사장이 회장님께서 구도대로 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범동 씨에게 이야기했다는 녹취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걸 보면 익성이 정말 실소유주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또 오늘 중앙일보는 무슨 이야기냐면 조범동 씨가 웰스 C&T 최모 사장에게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다, GP다, 운용사다라고 또 이야기했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예. 뭐가 진실일까요 도대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보도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코링크는 네. 조범동 씨와 익성이 서로 상의를 해서 네. 이제 만들었던 그런 회사로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이제 우국환 씨라고 WFM 네. 이분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이상훈 씨라고 그 실제로 이제 그 명의상 대표 됐던 분 네. 이분도 17년 인터뷰를 보면 단순 명의상 대표는 아닌 것 같아요. 17년 인터뷰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펀드에 대해서 예. 어떤 경제지를 대상으로 해서 2017년에 2017년에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익성과 조범동 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국환 씨, 네. 그 다음에 그 이상훈 씨 네. 이렇게 네 주체가 아마 코링크 관련된 네. 경영상의 어떤 상의를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초기에는 자본금을 댄 게 결국 익성이기 때문에 아마 익성과 조범동 씨가 전체적인 기획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중간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링크가 세워진 게 2016년 2월이죠. 그렇죠. 이때 설립될 때의 설립 자본금이 1억이었고 네. 이때 1억 가운데 8,500만 원을 익성이 됐고 네, 8,500만 원을 댔다는 보도도 있고 뭐 1억을 댔다는 보도도 1억 다 있습니다. 됐다는 네. 보도도 있고 아무튼 설립을 주도한 건 익성이다. 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네. 2억 5천을 조범동 씨가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네. 그 돈의 출처가 정경심 교수 아니냐. 그러니까 또 보도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네. 그 돈이 이제 그 당사자들은 차용 관계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이제 조범동 씨한테 그러니까 네, 빌려줬던 빌려준 거다. 5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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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현재까지도 이제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차용으로 남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차명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네. 이미 2018년에 네. 그 상환을 다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차용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자도 지급을 했고 그런 걸 보면 네. 단순히 그러니까 차용 관계로 해놓고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차용으로는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숨겨둔 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코링크에 대한 근데 숨겨진 지분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 보면 네. 단순 차용 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또 양갈래길이 있는데요. 예. 만약에 그 정경심 교수가 정말로 조범동 씨를 앞세워서 차명으로 투자를 한 거다라고 예. 하고 그 5억이 그 돈이라면 왜 유상증자에 들어간 돈은 5억 전체가 아니라 2억 5천만이었을까? 그럼 나머지 2억 5천 어디 갔는가? 예. 이게 지금 나온 게 없죠. 그렇죠. 관련 그 사실이.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정경심 씨가 주인일 가능성이 없는 네. 주인이 아니라는 지금 정황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5억을 빌려줬으면 네. 실제 5억이 다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명으로 지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정경심 교수 동생분이 또 이제 돈을 빌려주고 지분 확보를 해요. 잠깐만요. 바로 네. 그 부분에서 또 한 갈래가 있는 건데요. 네.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물론 나중에 그 불발은 됐지만 네. 정경심 교수가 신주 인수 청약서에 인감도장까지 찍었던 이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네. 그리고 나서 동생이 이제 그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링크에 이렇게 이 일련의 과정을 만약 하나로 본다면 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하고 연결이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성립이 되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조범동 씨가 네. 이 정경심 교수 동생에게 모두 다 코링크에 그 당시 워낙 사모펀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코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주주로 참여해달라라고 네. 부탁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정경심 교수는 검토는 했는데 나는 그 직접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미 당사자들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면 네. 뭐 그거는 별로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신주 인서 청약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범동 씨가 네. 그 정 교수한테 제안하기 위해서 조범동 씨가 직접 작성을 해서 네. 갖고 와가지고 뭐 서로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뭐 이리저리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뭐 제가 그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았던 거죠 결과. 네, 네, 네. 결국은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고심 끝에 거절을 하기 직전에 신주인수 청약서라는 거 그 전 단계에서 나왔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동생이 그러니까 그 코링크에 들어간 건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그것도 됩니까? 이제 뭐 이미 보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조범동 씨가 그 자기 사업성에 필요 아마 코링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활동을 하면서 돈이 필요했던 모양인데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한테도 돈을 빌렸고 네. 이 정경심 교수 동생한테도 돈을 빌린 거예요. 네. 근데 돈을 빌렸는데 이거를 코링크에 차용으로 잡으면 회사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부채로 잡히니까. 네. 그러지 말고 투자를 해라. 네. 근데 이 대목이 좀 중요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배수를 200배수로 투자를 해요. 0.99%.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네. 그거죠. 네. 그런데 이건 설명하는 그 논리가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실제 소유주였다면 네. 정경심 교수나 그 동생이나 같은 소유주 가족 아닙니까? 네. 소유주 가족이 지분 확보를 당연히 그 돈 낸 만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0.99%를 했다는 거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조범동 씨가 돈을 빌렸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재무구조상 채무관계를 못 잡고 이제 그 주식으로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그 지분을 설정을 했다. 이게 훨씬 더 이제 합리적인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궁금한 게 뭐냐면요. 자, 조범동 씨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200배로 들어갔다는 것은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고요. 예. 사돈지간이죠. 네. 조범동 씨와 그러니까 그 동생은.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그 통상적으로 이게 뭐냐면 바로 동가 그 오촌 조카가 아니라 동생도 사돈지간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왕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촌 조카의 사돈지간이 중간에 누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네. 그림을 보니까 그런 판단이 가능한데 네. 그 이전에는 네. 이 집안에서 투자 활동 전문가라고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게 조범동 씨니까 그렇죠. 이 아마 정
정 교수의 동생도 네. 다른데 주식 투자를 여러 군데 했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러면 예. 당연히 뭐 가족들 간에 우리 집안에 이런 전문가가 있으니 한번 얘기나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검찰 수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는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의원님께서는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익성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중간 정리를 하자면. 자, 그리고 익성과 그 이후에 또 많이 바뀝니다. 이 소유 관계가. 네. 예. 아무튼 이제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익성에서 시작해서 예. 실제로 이 플레이어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정경심 교수가 아니 그 5억이 갔다라고 하는 조범동 씨에게 그거는 말 그대로 단순히 빌려준 돈. 예. 그러니까 차명 투자금이 아니라 차명 지분이 지금 확인된 게 없어요. 명의신탁됐다든가 아니면 구두라도 어떻게 뭐 확보가 됐다든가 이런 게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의원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돈 10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게 이 그 조범동 씨가 그러니까 횡령금 중에서 10억을 익성에 줬다라는 보도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어떤 보도들은 정경심 교수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돈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수사관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서 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 10억을 빌려준 건 정경심 교수가 5억을 빌려준 거,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동생이 또 5억을 빌려준 거. 3억 빌려주고 2억은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예. 하여간 정경심 교수 동생이 자기 돈으로 빌려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누나한테도 빌렸지만 그건 자기가 빌렸으니까 자기 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5억을 이제 빌려준 거예요. 아, 예. 양쪽이 그 10억을 돈, 빌려준 겁니다. 그 10억을 빌려준 거고 이거는 이제 차용 관계나 차용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자도 주고 또 상환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용 관계가 성립이 되는 10억이고 네. 그래서 이건 좀 분리시켜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조범동 씨가 구속된 게 횡령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웨일스에서 횡령한 돈 10억은 그거는 익성으로 들어갔다는 게 또 보도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부인 안 하는 걸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횡령은 글로 이제 익성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조범동 씨가 횡령을 뭐 10억을 했다, 50억을 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거든요. 50억까지 보도가 됐었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목인데 만약에 조범동 씨가 더 추가 횡령을 해서 예. 그 돈으로 자기가 빌린 돈을 그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 동생에게 빌린 돈 10억을 갚았다면 예. 이제 검찰로서는 혹시 이게 공모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보는 거는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실제로 차용증이 있고 그 이자도 꼬박꼬박 냈었고 했다면 그 만약에 조범동 씨가 횡령한 돈으로 갚았다 하더라도 네.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무슨 돈인지는 모르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공모 또는 횡령을 공범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정리가 필요한 게 정경심 교수에게 10억이 흘러갔다는 보도가 막 엄청 나왔었는데 예, 예. 이것도 지금 실체가 확인이 안 된 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동생이 빌려준 그러니까 총합 10억에 대한 그 상환금인지 그렇죠. 예. 아니면 별도의 돈으로 횡령해서 그러니까 그 음주로 해서 흘러간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없는 것인지 현재 확인이 안 된다. 10억은 제가 여러 가지 보도가 엇갈리게 나오는데 네. 10억에 대해서는 그 차용금을 예. 반환받은 거를 네. 다 합해서 예. 정 교수한테 들어간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1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네. 다른 경로로 돈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답답한 게 이겁니다. 네. 언론이요. 지금 너무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다 다르거든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상충되는 네, 보도가 상충되고. 너무-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권력형 비리가 돼가지고 정권이나 검찰이 이걸 숨기고 있다. 예. 이러면 언론이 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도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도할 가치가 있어요. 공적 가치가. 네. 지금 검찰이 조국 교수를 어떤 검사는 이 사냥하듯이 수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도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 권리를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알 권리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는 거지 이렇게 예. 혼선을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첩보들을 알 권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네.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의 어떤 취지가 뭔지는 충분히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사모펀드 문제는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예. 또 하나의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보도가 있냐면 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예. 오늘 나온 건 그게 아니라 서울대입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허위 증명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예.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에서 그 파일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위조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그게 이건 아들 경우죠. 아들의 네. 인턴십 활동 증명서.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예정 증명서가 있고 활동 증명서가 있어요.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정 증명서는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는 거니까 아마 이메일로 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메일로 오간 거를 받아가지고 뭐 하드에 만약 보관하고 있었다면 네. 뭐 그걸 위조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겠고 예. 만약에 하드에서 발견된 게 활동 증명서 직인이 찍힌 거다. 예. 그래서 직인이 찍힌 건데 이걸 받아가지고 보관하기 위해서 스캔을 해서 보관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될 거고. 아. 근데 만약에 예. 아예 직인이 네. 우리가 검찰에서 지금 그 공소장 변경 추진하듯이 동양대 표창장처럼 무슨 그 파일도 직인 파일이 서울대 직인 파일이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좀 양상이 달라지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음흠. 예. 아, 그러니까 그럼- 아마 활동 예정 증명서가 네. 이메일로 주고 받은 거가 아마 남아 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결국 본질은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대 가서 그러니까 활동을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예. 핵심은 이거 본질은 예, 이거잖아요. 어떻게 본인은 당연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 아마 그 뭐 따님도 조사받았고 네. 뭐 조사를 직접 받았을 거고요. 음. 그 인권법센터의 그 소장이었던 한인섭 교수, 네. 그다음에 사무국장 다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특정하게 누가 왔다 갔는지를 기억은 못 하더라도 음흠. 고등학생은 없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니까 네네. 고등학생한테 연락을 받았느냐, 고등학생이 와서 활동한 적이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사실은 이 문제는 풀리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거는 뭐 수사에서 당연히 확인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의원님께서는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이 발견이 됐다 해서 그게 곧 위조를 증명하는 물증은 될 수 없다. 예. 그래서 뭐 종이 그걸 증명서를 받아서 스캔 받아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그 주장이시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게 직인 파일로 위조의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또 그거를 뭐 그게 확인이 됐을 텐데 네. 뭐 그 얘기는 아닌 거 보니까 네. 아마 예정 증명서가 그건 네. 직인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예정 증명서가 뭐 이메일로 오가는 과정에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다 돼가는데요.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은데 짧게 지금 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결국은 최대의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막바지 수순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언제쯤 아마 소환 조사가 그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검찰이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계속 오래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한 달 넘었죠 지금 수사 네, 들어간 지. 지금 예. 뭐 길게 보면 2달이고 네. 검찰의 본격 수사만 해도 한 달이 넘었는데 네. 저는 빨리 이제 조사를 마쳐야 되는데 네. 지금 소환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이게 죄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리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결정적인 그 물증을 못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뭐 그걸 정리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시간을 끌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뭐 소환을 해서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단도직입으로 가정을 그 해놓고 하는 질문을 뭐하긴 합니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예. 만약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다면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가정이 3개가 지금 겹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또 같이 상의를 해보죠.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조국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드리는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요. 네. 이게 이제 그 소환 그다음에 뭐 소환이야 뭐 예정돼 있을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네. 영장을 청구할 거냐 영장이 발부될 거냐 이게 남아 있잖아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이죠. 저는 내용이 네. 뭐 법리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보더라도 이거는 좀 중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이건 사실관계로 어느 정도 특정이 된다. 예. 이런 판단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판단을 보고 네. 아마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 양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예. 전례가 없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무슨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력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20년 전에 그냥 교수 가족이 그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거의 검찰력을 동원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바로 그게 6490님이 문자 주셨는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얘기는 좀 길어요, 진짜로. 자, 그래 바로 그게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제가 그 긴급 제안을 드리는데 내일 저희가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할 테니까 예.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한번 총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내일 인터뷰를 저희가 제안드리면 받아주시겠습니까? 내일이요. 네. 총괄 정리까지는 아직 어렵고 진행 중이니까 물론 중간 점검 정도 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바로 내일 기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이야기는 내일 한번 하도록 하고요. 20초 짧게 하나만.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검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자기 황교안 대표 그 자재 문제 총괄하는 특검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일단 의혹이 제기된 거에 성실하게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요. 좀 내일을 기약을 하면서 예. 일단 아쉽지만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